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호나 박사님께 소개받은 미디어 문화 연구자 이지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올 7월에 그 BTS와 아미컬처라는 이 팬덤 비평서를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사실은 뭐 아주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방식으로 책을 쓴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미라는 팬덤이 걸어온 길에 대한 일종의 기록, 아카이브를 마련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기록이 곧 힘이니까요. 그래서 그 좀 대중적이고 잘 읽힐 수 있는 그런 리더블한 팬덤 비평서를 썼는데 뭐 책은 잘 안 팔리고 있지만 팬덤 분들이 굉장히 보고 많이 울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울었는지는 이제 팬덤에 들어와야 알게 될 그런 어떤 정서의 영역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팬덤과 그 뉴미디어 시대의 관계에서 이 팬덤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팬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 지금의 21세기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계, 특히 이제 음악 산업에 있어서 팬덤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산업의 어떤 주요한 포스로 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절감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뉴미디어 시대 팬덤이 매스미디어와 교섭 경쟁하기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뉴미디어 시대라는 어떤 그 미디어의 시대적 특성을 받고 일어선 팬덤이 어떤 식으로 기존의 언론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 상황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행보를 보이면서 자신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위상 올리기 혹은 알리기, 확장하기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지를 실예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뉴미디어 시대의 팬덤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뉴미디어가 뭔지 잠깐 아주 간명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뉴미디어라는 것은 통신 기술이나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커뮤니케이션의 물질적 기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뉴미디어라는 건 다분히 되게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라서요. 영화가 100여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영화가 바로 뉴미디어였죠. 그렇게 봤을 때 오늘날의 뉴미디어라는 건 결국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 어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 뉴미디어 시대인 현재에 있어서 팬덤 문화를 그럼 이야기해야 하는 의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떠오르는 한 가지 기획 기사가 있는데요. 그 작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음악에 관련된 기획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아마 팝 2.0인가? 네,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 음악 전문 기자가 이 21세기의 어떤 음악 산업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물론 다른 그 음악 관련된 되게 전문적인 얘기들도 많았지만 팬덤에 관련해서는 이제 2018년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서구 중심적인 헤게모니가 무너지면서 뭔가 음악 산업 자체가 글로벌한 음악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가장 극명한 예로 든 것이 BTS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예전에 혹은 뭐 1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여전히 그렇지만 어떤 비평자 혹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아래로 하달해서 그들에게 이게 들을 만한 것이야 혹은 이게 좋은 것이야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주던 시대에서 사실은 뉴미디어라는 어떤 기술적 기반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소통 구조에서 많이 벗어난 측면이 있죠. 팬덤의 영향력이 이 산업계에서 강해진 것은 이런 미디어 상황과도 일정 정도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서는 결국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계 키플레이어가 팬으로, 그것도 서구의 팬이 아니라 굉장히 아시아, 뭐 남미,
등등 어떤 글로벌의 팬으로 키플레이어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팬덤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정치적 취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뭉친 공동체라기보다는 취향, 동일한 취향을 가지고 뭉친 취향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단지 취향을 발산하고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팬덤들은 굉장히 열렬하고 뭐랄까 영향력을 끼치는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뉴 미디어의 시대에 있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 팬덤들이 어떻게 이 뉴미디어 시대를 타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자신들의 원래 목표였던 아티스트를 알리기 그리고 위상을 높이기를 실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뉴미디어의 성격, 정보 전달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쌍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과거의 미디어들이 뭐랄까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고 게이트키핑을 실현을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일방적 하달 구조로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했다면 지금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경계가 불명확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채널, 쌍방향성 같은 것을 매체 특성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뉴미디어 시대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은 이 동시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쌍방향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언제나 긍정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많은 부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 상황을 보시면은 이런 굉장히 민주적인 소통이라는 게 항상 민주적으로 흘러가지만은 않는구나라는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너무나 채널이 많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쌍방향적인 어떤 의사소통 체계에서 굉장히 많아진 게 사실은 페이크 뉴스라고 할 수가 있고 선동이 굉장히 예전보다 더 잘 먹힌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페이크고 페이크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양적으로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미디어에서도 이미 있던 특성이긴 하지만 뉴미디어 시대에 채널이 많아지고 굉장히 어떤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교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민주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리라는 기존의 희망과는 달리 뭔가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비민주적으로 변하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확증 편향이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확증 편향의 원래 의미는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많은 채널들이 생기고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면서 좀 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더 자유롭게 소통해서 뭔가 더 민주적이고 희망적인 전망을 일궈내리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정보를 찾아보는 기질 자체가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쪽으로 찾아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거나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인 그런 특징들, 현실적인 어떤 지금의 행태들은 우리 애초의 기대와는 달라진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미디어 시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피에르 레비가 말했듯이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결국에는 공생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집단지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두보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전망은 여전히 폐기할 수 없다. 유효하다. 그래서 계속 그 희망을 안고 이 뉴미디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팬들은 이 뉴미디어 시대 어디에 거주하나? 팬들의 거주지는 이 뉴미디어 시대 안에서도 SNS죠. 예,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SNS와 팬 커뮤니티들이 많은데 아미의 뭐 커뮤니티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는 팬덤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뭐 DC라든지 아니면 네이트판이라든지 덕후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인스티즈 이런 어떤 팬들만 모여드는 어떤 커뮤니티와 SNS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외국 팬들의 경우에는 레딧이라든지 아미노앱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토론도 하고 BTS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이런 어떤 SNS와 커뮤니티를 함께 이용하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SNS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유튜브, 페북, 트위터, 인스타, 뭐 틱톡, 텀블러, 스냅챗 엄청 많은데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커리어라든지 학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맥 관리형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좀 폐쇄형인 소셜 미디어인데 반해서 이 트위터가 특히 취향에 따라서 자기의 팔로우를 형성하면서 타임라인을 관리하는 취향에 기반한 개방형 소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위터가 이 팬덤들, 덕후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데는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오픈 커뮤니티라든지 개방형 소셜 미디어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틱톡 같은 곳들을 중심으로 팬들이 소비하거나 아니면 향유하는 문화적 특성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밈 중심의 어떤 미디어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밈은 무엇이냐? 이 밈이라는 말은 원래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한 말이 유전자라는 거는 오로지 자기의 복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계속해서 생존하게 하고 복제하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 위주로 계속해서 진화가 된다라는 말에 대한 어떤 문화적 대응 용어로서 진에 대한 대응 용어로서 밈이라는 말을 거기서 하게 되는데요. 이 밈이라는 거는 문화 전달의 단위, 모방의 단위라는 애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밈 문화라는 것은 되게 모방의 형태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되는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챌린지. 자, 이 챌린지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인터넷상에서 밈 챌린지로 되게 유명했던 사례 중에 드레이크의 In My Feelings 챌린지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또 주제로 삼는 BTS의 제이홉도 이 In My Feelings 챌린지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의 어마어마한 좋아요 수를 얻고 아마 그 트위터 영상이 2018년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영상으로 등극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아이돌 챌린지라는 거에서 아이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안무 같은 것들을 세계 각국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런 어떤 챌린지 짤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라든지 챌린지, 짤, 행동, 생각, 스타일 같은 어떤 모방의 형태로 계속해서 복제되면서 인터넷 안에서 바이럴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사회 현상을 통틀어서 일컫는 게 바로 인터넷 밈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냐 했을 때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뭐 GIF 파일 같은 짤이 될 수도 있고 하이퍼링크 동영상, 사진, 뭐 해시태그, 몸짓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 인터넷 밈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게 트위터라든지 뭐 스냅챗, 특히 틱톡을 중심으로 번져가고 있는 굉장히 어떤 주된 SNS 문화인데요. 그냥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산업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될 것이 바로 릴 나스 X의 올타운 로드입니다. 이 릴 나스 X의 올타운 로드가 기록을 세운 거는 아시죠? 20여 년 전에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 맨의 듀엣곡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노래가
빌보드 핫백, 그러니까 싱글 차트죠. 거기에서 16주 동안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16주라는 기록을 20여 년 만에 무려 깬 노래가 바로 이번에 이 릴 나스 엑스의 올타운 로드입니다. 얼마나 좋은 노래기에 그 보컬 킹과 퀸이 모인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맨의 듀엣곡을 깼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다소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릴 나스 엑스의 올타운 로드가 빌보드 핫백 17주 1위라는 신기록을 이룬 뒤에는 바로 이 인터넷 밈 문화의 현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되게 어리죠? 20살인가? 21살인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트위터, 파워 트위터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굉장히 헤비하게 쓰는 유저였는데 니키 미나즈라는 가수의 팬 정보 계정의 담당자였어요. 그러니까 팬인 거죠. 방탄에게도 팬 정보 계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글로벌한. 근데 그거를 담당하면서 지금 뭐 니키 미나즈의 그 곡이 올해에는 뭐 몇 번의 스트리밍을 받았고 앨범이 얼마가 팔렸고 이러면서 정보를 팬들과 나누는 그런 팬 정보 계정의 계정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낸 이 첫 음악인 거죠. 이 첫 음악을 먼저 무료 사이트인 사운드 클라우드에다 올렸어요. 근데 이 노래가 랩과 컨트리송이 결합한 노래예요. 그래서 되게 컨트리하지만 흑인이 랩을 하면서 부르는데 이 흑인이 또 알고 보니까 성소수자야.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 이 노래 자체가 아니라 노래에 관련된 사실들이 화제를 일으키고 사실은 그 화제를 일으키게 만든 방법론이 바로 이 틱톡을 이용한 15초짜리 동영상 플랫폼이죠. 틱톡을 이용한 이 밈이 정말 미친 듯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 노래가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라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틱톡에서 이 릴 나스 엑스가 스스로 어떤 밈을 만들어서 이 틱톡에다 공유하기 시작한 건데 어떤 식으로 그거를 했는지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앞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평범한 일상에 어느 날 카우보이 모자와 이 노래가 들어와서 자기를 뭔가 붕붕 뜨게 만들고 뭔가 핫하게 만든다라는 게 바로 이 챌린지, 이 밈 챌린지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챌린지를 뜻하는 말이 사실은 이허 챌린지,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카우보이가 이랴 하는 것처럼 이허 하는 거 있죠. 그런 어떤 이허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틱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트위터에도 올라가고 인스타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SNS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챌린지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미디어 환경에 이 팬들이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릴 나스 엑스의 올타운 로드를 좋아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 쓰레기 노래 지긋지긋해 죽겠다,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바이럴을 일으키면서 성공을 하면서 그 깨기 어렵다는 빌보드 핫백 1위의 신기록을 깨게 된 거죠. 물론 그 다음에도 굉장히 이 친구가 머리를 잘 써서 자기의 오리지널 노래를 발표한 다음에 한 4번 정도의 그 리메이크를 피처링, 그 핫한 아티스트들을 섭외해서 피처링을 하면서 인기가 좀 떨어질만 하면 새 피처링 내고 떨어질만 하면 새 피처링을 내면서 죽지도 않고 돌아오는 올타운 로드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 뉴미디어 시대의 SNS의 분위기와 이 바이럴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가 터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제일 마지막 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17주 신기록을 깨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선 그 주 직전에 바로 방탄소년단의 RM과 함께 피처링 서울타운 로드를 발표했고 그 서울타운 로드의
그 팬들이 또 미친 듯이 스트리밍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수를 하면서 17주 신기록이라는 본인이 원하던 어떤 지형으로 등극하게 됐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예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인터넷 밈 문화가 그냥 본질이나 내용 같은 것들이 그렇게 진지하고 그렇게 고급스러운가? 내지는 의미가 있는가? 라는 부정이나 비판을 가질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뉴미디어 상황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화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된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이나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학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화제성, 바이럴이라는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너무 진정성, 내용, 본질 운운할 게 아니라 사실은 코드화된 어떤 외면의 피상성 자체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빌렌 플루서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 학자가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피상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본질은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곧바로 가치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논의와 탐구가 여러 각도로 필요한 면모입니다. 어쨌든 화제성을 기반으로 하고 일시적이고 휘발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바이럴을 통해서 뭔가 엔터테인먼트 산업계 전반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게 이 팬덤 문화 안에서 유행하고 그들이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민문화 상황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 방탄과 우리 아미는 이 SNS, 뉴미디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면서 지금의 방탄의 위상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